다음은 예배의 지침 부분입니다.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들은 예배의 원리를 도덕법에서 찾았습니다. 도덕법이란 뭐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인류가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거룩하고 의롭게 이행할 것을 지시하고 요구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순종의 법칙으로 신자들에게는 유의하다는 거예요.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규정하며 제3계명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예배의 원리로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 한 분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되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 아주 강조했어요. 성경에 명한 것만을 예배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런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따른 것으로 현대의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에 영국 교회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끝난 후 영국에서의 장로교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1660년에 찰스 2세가 다시 왕정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 때 청교도 혁명을 하게 되고 이제 크롬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공화정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60년에 가서는 왕정 복구를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왕정 복구를 하고 왕 위에 오르면서 통일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통일령을 내려요. 이때 말하는 통일령은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영국 국교회로 다 통일시켜라. 개혁파든 장로교든 모든 것은 다 성공해 영국의 국교회로 다 통일하도록 하라. 그래서 감독 정치로 회귀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교 운동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찰스 2세는 추방된 목사는 전임지로부터 5마일 이내 또는 자치도시로부터 5마일 이내로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을 5마일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이 추방을 당하면 다시는 그 교회에 5마일 이내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5마일이면 약 8km 정도 되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법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은퇴하면은 10km, 15km 이내는 들어오지 않아요. 집을 구하지 않고요. 그 밖으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그 안에 자꾸 오시면은 후임 목사님이 이제 부담이 되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찰스 2세는 이 추방된 목사, 장로교 추방된 목사를 다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5마일령을 세웠다는 선포를 하였다는 거예요. 또 시의회령을 내립니다. 시의령을 내려서 장로교도가 국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해줘요. 하지만 국교도가 비국교도로 개종하는 것은 금하였다는 시의회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갔다는 것이죠. 장로교인들은 1688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로만 카톨릭적인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앞부분에 명예혁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찰스 2세가 왕정 복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제임스 2세가 왕위에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로만 카톨릭적인 제임스 2세를 내려놓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 2세, 그의 남편이었던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작 윌리엄 3세를 즉위를 시키죠. 공동으로 왕위 즉위를 시켜서 영국으로 돌아와 개혁교회 중심의 그러한 영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1689년에 관용령을 선포합니다. 관용령, Act of Toleration. 그런데 Toleration이란 말은 관대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Tol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비국교도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는 하지만은 장로교회 회복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영국 장로교회는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약화되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회중교회와 연합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노회와 대회와 같은 장로교 치리 제도를 강제로 폐지하면서 종교회의 위기를 안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리우스주의와 단일 신론에 빠져서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분열되어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목사들이 목회 사역을 맡게 되면서 회중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이 돼서 장로교회가 점점 약화가 되었습니다. 영국 장로교회가 약화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사실은 있죠. 연합이 실패하게 되는 모습들. 외적인 박해도 참 힘들지만은 내적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약해지게 됩니다. 또 교육자들, 목사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게 되면 신뢰를 받지 못하죠. 회중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와서는 영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복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소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원래 장로교가 강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영국 안에 장로교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1843년 자유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영국 안에 장로교회를 세우고 1876년에 이르러서는 영국에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가 연합하여서 영국 장로교회를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19세기 말력 영국 장로교회는 케임브리지 근교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최초의 총회를 구성하고 1940년대에는 무려 7만 5천 명의 교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교회 연합의 여파가 영국 장로교회를 이끌어갔는데
이 교회 연합의 여파로 인해서 영국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고백하는 교회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19만 명 이상 거느리는 연합개혁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영국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장로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영 제국은 사실은 한 나라로 된 게 아니라 네 나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스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한 국왕 아래에 있게 되어지죠. 그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어지고 켈틱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아일랜드 교회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할 때 헨리 8세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죠. 수장령을 통해서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난 것은 종교개혁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다는 거예요. 17세기 초반에는 북아일랜드에 반란이 일어나자 제임스 1세는 그들을 진압하고 프랜시스 베이컨의 조언을 따라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남서부에 프로테스탄트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에는 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칼빈주의적인 장로교도들이 대부분이어서 북아일랜드가 장로교회화 되어졌었습니다. 찰스 1세 때 1633년 찰스 1세 때 윌리엄 로드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어서 많은 장로교 목사를 면직시키거나 추방함으로 아일랜드에서의 장로교 운동이 한때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울스터 지역의 원주민들은 열렬한 카톨릭 교도들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도들이 유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것을 막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1641년 폭동이 일어나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10,000명의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이 폭동군을 진압하고 장로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장로교회는요, 찰스 1세 때 그리고 크로멜의 공화정 시대 때 크게 성장을 해요. 사실은 찰스 1세 때 이 국왕의 이 세력을 강화시키고 왕의 세력을 강화시키면서 장로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청교도 혁명 때 누가 나타나냐면 크로멜이 나타나요. 그런데 크로멜은 장로교도와는 좀 다른 독립교파였어요. 그래서 크로멜이 독립교파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공화정을 펼치면서 장로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1642년에는 최초로 노회를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1643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찰스 1세를 대항해서 신성동맹과 계약을 맺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와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신성동맹 그리고 계약을 맺게 되자 1644년에는 아일랜드 교회도 이를 승인하게 돼요. 영국 국교회를 반대해서 장로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649년에 영국 의회가 찰스 1세를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이 처형을 시키게 되자 아일랜드 당국은 영국의 왕위를, 영국 왕의 권위를 옹호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항의단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죠. 앞에서는 1643년에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찰스 1세를 대항해서 신성동맹과 계약을 맺을 때 아일랜드가
함께 거기에 승인을 했어요. 그러나 왕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영국 의회가 찰스 1세 왕을 처형을 시킬 때는 아일랜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영국은 앞에서도 우리가 권리장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왕과 국민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절대 왕정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영국 국민의 가져야 할 권리와 영국 국민들의 그 권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계약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 잘못하더라도 왕을 처형시키, 의회가 왕을 처형시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옹호하겠다고 했던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653년 크로멜이 공화정에서 독립파 중심의 정책, 그 이후로 또 왕정 복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일랜드 장로 교도들은 많은 수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왕정으로 바꾸죠. 왕정에서 죄송합니다. 공화정으로 바꾸게 되죠. 공화정으로 바꾸면서 장로교도와 독립교도 사이에 갈등들이 생기게 돼요. 크로멜은 독립교파 중심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장로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공화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왕정 복구가 되죠. 찰스 2세 때 다시 왕정 복구가 일어나게 되면서 역시 또 장로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속에 아일랜드 장로교도들이 순환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83년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683년 미국에 이민을 갔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통의 이주자를 위해서 프란시스 맥케미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프란시스 맥케미는 누군가 하면 미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미국 장로교회의 아버지. 프란시스 맥케미를 파송시켜서 미국 장로교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미국 장로교회를 새로운 장을 열어서 그런 귀한 일을 아일랜드 장로교회가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 종교개혁과 아일랜드 장로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은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반대를 하고 개혁해서 나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의 라인에 있지만은 독일의 종교개혁이나 스위스의 종교개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헨리 8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로만 카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수장령을 내려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국왕이 교회의 수장으로 올라가고 영국 전체를 감독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깔뱅주의적인 장로교가 퍼져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은 영국 의회의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왕정파와 왕당파와 의회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정치적인 갈등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왕을 인정하지만은 국민의 권위,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권리 청원이라는 것이 나오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서 영국은 불문율의 나라이지만은 대헌장, 국민청원, 그리고 권리청원, 그리고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이 귀한 문서를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서 갈등 속에 민주주의가 발전해 갔지만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왕당파는 영국 국교회, 의회파는 다분히 장로교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국교회와 장로교 사이의 갈등 속에서 영국 교회가 이제 개혁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끊임없이 장로교회는 영국 국교회가 성경적인 종교 형태가 아니다. 성경이 원하는 종교 형태는 장로교회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어갑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이런 장로교회는 점점점 약해지다가 최근에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오죠. 영국 교회는 사실은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영국 종교개혁과 또 아일랜드 종교개혁에서 장로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저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장로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중간고사 때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개념들 몇 가지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체방에 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정리한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피치 못하게 함께 수업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중간고사 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벌써 중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힘든 공부지만 열심히 하나님 공부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형태를 유지해가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중간고사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 중간고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것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중간고사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